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죄입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면 양자는 모두 추상적 이원범이다 는 거예요. 미수처벌 조항도 없어요. 자, 2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위증죄는 허위 진술이기 때문에 무형적 방법이죠. 증거인멸죄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자는 좀 구별되는데 여기서 학자들은요, 무형적 방법인 위증죄가 유형적 방법인 증거인멸죄보다 특별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위증죄를 먼저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조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밑에 조문을 볼까요? 위증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신분범이다 하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수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이다. 그리고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모두 다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무라는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친족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를 없앤다고 했을 때 친족 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이런 것.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해 주게 되면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증죄는요. 대신 친족 간의 특례는 조항은 없지만 자백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감면해 준다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나왔네요. 자, 위증죄 나와 있지? 자백자수가 나왔네요. 자, 본죄를 범한 자 되어 있습니다.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말합니다. 즉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된 후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를 할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무고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적어볼까요? 이것이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의 경우에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격은 됐고 주체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법률에 있어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그 선서가 유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소법, 민소법 등 많죠. 뭐 징계법도 있고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여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선서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해야 한다. 보통 어딘가요? 법원이죠, 법원. 법원이고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 등이고, 그렇죠? 검사나 경찰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무능력자도 이 선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말하는 선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사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선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증이 별을 경고하지 않다든지 관할 위반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여전히 위증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밑에도 별표 쳐보세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선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변론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민소법, 형소법 등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이 신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밑에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이것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증인 보겠습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 제3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 X,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당사자 밑줄 X,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2번 체크하시고요. 자, 판례 볼까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피고인인데요. 공동피고인은 두 개를 나눠 보셔야 돼요. 자,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3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있잖아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므로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원칙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CF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잖아요.
공범이라 할지라도 먼저 체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훗날에 체포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때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체크하시고 2번도 체크하시고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증언 거부권자인데요.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헛소리를 했다면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지받지 못했어요. 고지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된 경우라면 그때는 내가 위증, 거짓말, 허위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보면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했지만 분리가 되면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자, 3번도 같은 내용이죠. 분리 동그라미. 자, 이 논리는 대항범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분리가 된 공동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집받은 상태에서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밑에도 분리 동그라미. 전부 다 허위,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 했죠? 위증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6번, 7번, 8번 등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9번 볼게요. 자,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별을 경고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증인 자신이 위증의 벌을 경고했다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독하고요. 기명날인 서명까지 했어요. 자, 그랬다면 재판장이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선서서 낭독, 기명날인 서명했기 때문에 이 위증의 벌을 몰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별을 경고하지 않았다. 동그라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쭉 내려와서 자, 밑에 2번 갑니다. 자, 분리가 되었다면 증인이 될 수가 있지만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시험을 칠게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죄의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자,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집받지 못했어요. 자, 못했는데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자,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자, 고지받지 못했다 세모 치시고 그래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초래되었다 장애 세모 치시고 이게 엔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사촌관계 A는 갑의 도박사실 여부에 관해서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했는데 역시 고지받지 못했죠. 그쵸? 못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받지 못했죠. 그래서 헛소리 했다 하더라도 거짓 진술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뭐 민사란 얘기 안 나오죠. 민사란 얘기 안 나오면 우리 형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방금 읽었던 겁니다. 자,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제도가 당연히 있죠. 있기 때문에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판장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 고지받지 못했다, 고지받지 못했다, 고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헛소리하면 위증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고지받지 못했고 그래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고 그래서 헛소리하였다면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건 방금 판례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만약 내가 고지받았었더라도 나는 무조건 허위 진술을 한다. 이런 관계라면 부부 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계라면 그때는 위증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여기죠. 6번이죠. 6번 체크하시고. 자, 6번 볼게요. 자,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처입니다. 전처. 뭐 현재 처도 아니고 전처네요. 고지받지 못했다. 근데 밑에 보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었더라도 그와 같이 헛소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판명나면 그때는 무조건 위증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적극적이란 말 들어가죠. 적극적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밑줄을 쫙 그세요. 쫙 그시고 색깔을 칠합니다. 적극적, 그와 같이 고지받았었더라도 그와 같이 헛소리를 해댔을 것이다 하는 부분. 자, 그랬다면 위증죄가 된다. 이 판례도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돼요. 자, 요 7번하고 8번 볼 겁니다. 자, 7번은 우리 총론 시간에 기대 가능성 파트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자신의 강도 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났습니다. 확정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 형소법에서 배우는데요. 판결이 확정나면 그것이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확정나면 뭐가 생깁니까?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죠.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말을 해도 너한테 뭐라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사건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줄곧 옛날 자기 재판받을 때와 똑같이 줄곧 부인합니다. 줄곧 부인했다면 그때는 이제는 진실 말해도 뭐라 안 그럴 텐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총론 교재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 6번하고 7번이 이제 합쳐진 것이 8번입니다. 자, 똑같죠? 유죄 판결이 받아 확정되었다. 확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밑에 허위 진술했잖아요. 허위 진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7번처럼 위증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증인에 앞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자, 밑에 6번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거잖아요. 여기 4번, 5번. 그렇죠?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했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되지는 않지만 기판력이 발생했을 땐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야. 그때는 위증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유죄 판결이 확정났으면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든 안 받든 헛소리 해대면 위증죄가 된다. 이런 논리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노트에서 보면 이거죠. 요거죠. 마지막이죠.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났으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든 하지 않았든 불문하고 헛소리를 해대면 위증죄가 된다. 그쵸? 요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형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형사는 이런데 민사는 좀 다르죠. 자, 민사는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헛소리를 하면 위증이 돼요. 그 점에서 형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은 민사에서는 뭐 판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서 형사와 다르다 봐두시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10번입니다. 10번도 많이 나왔던 판례죠.
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제도를 증언거부권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지제도가 없어요. 고지제도가.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따라서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민사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짝으세요.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X. 그래서 헛소리하면 위증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도 민사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고지받지 않았죠? 고지받지 않았다. 동그라미 하였다면 밑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증인으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헛소리를 한 자에게 위증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1번도 잘 나와요. 그래도 무지 많이 나온 판례죠.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서하고 증인하였다 할지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되질 않는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세모 칠게요. 됐습니다. 자, 이러한 법리는 그 당사자인 누구? 대표자, 밑줄자, 대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가 나와서 헛소리 해대도 민사소송이라면 그때는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행위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위 개념이 중요한데 자, 우리 통솔과 판례는 주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관설 밑줄자 끄시고 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무고죄는 객관설이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주관설이 뭘까? 주관설이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에 진술하면 그것이 위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는 묻지 않아요. 자, 따라서 밑에 판례 보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사실을 얘기하면 위증죄가 된다.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주관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자,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1번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주관설에 따랐을 때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부합한다 하여 그쵸? 부합한다 하여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여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주관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맞아?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에 반하는 사실만 얘기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든 전부 다 주관설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밑에 2번도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면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엽적이든 아니든 동기나 내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위증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것도 뭐죠?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데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뭐요? 그렇죠. 위증이 되는 거죠.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자, 들어서 알게 된 것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얘기했다면 위증이 되고 그 집 마당에서 구경한 것을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얘기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볍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역시 헛소리하는 것이므로 위증이 됩니다. 자, 종중의 이사 결의, 임원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죠. 자, 설령 동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즉 효력이 있든 없든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든 안 하든 기억에 반하는 헛소리 해대면 위증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위증죄가 안 되는 거. 주관설을 취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안 되는 거 볼게요. 8, 9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까? 자세하게. 따라서
그 질문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한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기억에 반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20년 전 얘기입니다. 뭐 8, 9년 전도 그랬는데 20년 전은 더 하죠. 그래서 그 매도 당시 입회인을 매수 당시 입회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증언했다 할지라도 20년 전 얘기라서 위증죄가 되질 않고 3번 볼게요. 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쵸? 경험칙상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계약 날과 실제 계약 체결일과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틀 정도. 그랬다면 이것은 위증죄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허위 판단 방법 볼게요. 자, 허위인지 아닌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놓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사소한 부분에 관해서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 신문 취지가 몰리에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인데 출제가 좀 많이 되었네요. 자, 그 밑에도 증언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에는 그 증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쵸? 당연하겠죠.